자, 지금 이 시간은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성공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 사람에게 그 성공이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딱 한 가지 마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의 전환. 그 시점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공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거예요. 생각이 전환될 때 성공의 씨앗이 뿌려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이제 시댁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고 저는 그 두 번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딸이 없다 보니까 딸 있는 집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들어와 봐라 이러고 계셨었어요. 제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 며느리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사실 잘 지내던 고부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랑 같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병문안을 갔었대요. 한 14명 정도?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병문안 하면서 무슨 얘기해요? 유방암 환자셨는데 어떻게 하다 암이 발견됐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져본 거죠. 그런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많았었던 거고, 그 중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모 제품을 드시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가슴에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같이 가서 검사 받자 이렇게 하고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결과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갔던 14명 중에 3명이 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잘 챙겨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네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평생 함께 모시고 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타임에서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직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살림하면서 사실 치료 받기가 쉽지 않으니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화장품이 떨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주문하시던 분한테 화장품을 주문했는데 마침 그분이 애터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뭘 가져오셨을까요? 네, 해모임을 들고 오셨고 또 우리 어머님이 원래 쓰시던 브랜드 제품도 가져오셨고 애터미 화장품도 가져오셨고 다른 애터미 제품들도 잔뜩 싸들고 와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니까 저희 이제 거실에다 쫙 펼쳐놓고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뉴스 동영상만 이렇게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 병원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원자력 연구 소장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제품이 신뢰가 확 가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브랜드 화장품을 안 사시고 해모임하고 애터미 화장품을 딱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기왕 오셨는데 너도 하나 사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면전에 대고 그걸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사드렸어요. 제 화장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화장품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요 어른 말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사게 됐고 제 쓰던 화장품이 이제 다 쓰고 나서 애터미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쓰던 화장품보다 굉장히 한 3배 정도 저렴했거든요, 애터미 화장품이. 근데 3주 정도 썼는데 더 비싼 거 쓸 때 못 느끼던 그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아까도 누가 환영사 하실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피부 톤이 맑아지는 느낌. 여러분 똑같은 얼굴이어도 피부가 좋아지면 왠지 이뻐 보이잖아요. 여자들이 그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쓰던 것보다 훨씬 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더 좋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써야 돼. 이게 다단계건 10단계건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사업은 안 할 건데, 그죠? 좋은 거 싸게 쓰고 싶은 거는 전 세계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부터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꿔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제가 우리 어머니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강매를 치고 나가실 때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제 어깨를 이렇게 툭 치면서 에이그 애터미로 바꿔 써봐,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안 하던 짓을 또 해본 거예요. 저는 복잡하고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애터미에 성공하려고 그랬는지 얼만큼 절약되나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는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폼 클렌징으로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식구인데 폼 클렌징을 한 달에 하나 정도씩 꼬박꼬박 소진하던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2개 딱 떨어지잖아요. 제가 원래 쓰던 폼 클렌징 가격이 3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12개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36만 원. 그러니까 내 생활비에서 폼 클렌징으로 1년 동안 36만 원을 지출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애터미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애터미 폼 클렌징으로 바꿨었는데 애터미 폼 클렌징이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3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바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8,000원 곱하기 12개 하면 96,000원. 여러분 애터미로 폼 하나 바꿔 썼을 뿐인데 1년 동안의 생활비가 26만 원 넘는 돈이 절약된다는 사실 제가 알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기초 화장품이 3배 정도 싼데 제가 1년에 한 3, 4세트 쓰는데 그러면 진짜로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되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걸 알고 나니까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과 똑같은 폼 클렌징을 쓰고 있는 우리 언니. 여러분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걸 내가 우리 언니를 소개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었으면 저는 입도 뻥끗 못했을 텐데 제가 소비자로서 이런 이익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 이걸 우리 언니도 똑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우리 언니도 생활비 절약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일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희 언니도 이제 그래서 가입해서 제품을 쓰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엄마, 그다음에 친한 교회 언니 3명. 요게 제가 가입시킨 제 인맥 전부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몇천 원이 아니라 몇만 원이. 근데 그때 저는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믿고 사시나요, 혹시 공짜가 있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 없이 돈을 넣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왜 넣어줬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착각했냐면 내가 젊고 30대 후반쯤 됐었으니까 젊고 집에서 놀고 있고 차도 있으니까 기동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일 잘할 것 같으니까 일 시키려고 꼬시려고 이 돈을 넣어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일 절대 못하는 사람이고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좀 가져가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랬는데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이제 스폰서를 모시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분 들으셨던 보상 플랜 있죠.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른 건 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한번 타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딱 이해된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었고 좌측 우측에서 소비자들이 일으킨 포인트가 합산해서 30만이 되면 그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 그 돈이 들어갈 거야
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됐고, 이거는 나를 꼬시려고 넣어준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될 때마다 받는 돈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그때는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자주 타고 싶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30만 포인트가 자주 발생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같이 쓰는 사람이 인원이 늘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신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인맥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짓수를 늘렸으면 다 제품마다 포인트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차지 않을까? 그럼 내가 먼저 그걸 해보고 샴푸 써보고 좋으면 우리 언니한테도 하나씩 늘려 쓰게 하고, 아는 언니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이 인원 갖고 조금씩 다 가짓수를 늘렸으면 조금 더 빨리 차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처음 탔을 때보다 더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자들이 저를 봤을 때 사업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자들이 봤을 때 저는 거부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일 절대 안 해요라고 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봤을 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지어 저는 한 달 목표도 있었어요. 사업 안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수당을 타고 싶다. 왠지 아세요? 그게 몇만 원이니까 조금 보태면 우리 아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목표까지 갖고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만 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형편이었고, 근데 적극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돈독이 올라갔고 저렇게 다닌다는 둥,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세상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제가 애터미 하는 것 같으니까 저만 쏙 빼놓고 밥을 먹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왕따 당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 애터미가 뭐길래 이런 수모를 당하나, 이런 생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느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씨, 나 이 돈 안 받고 말지 내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러면 어쩌면 제품만 쓰고 있는 소비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참 오랫동안 괴롭혀 주셨어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제가 밥을 굶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센터에 밥 해놨다고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별로 편안해하지 않거든요. 성격이 별로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끌려서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계속 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또 계속 거절하기도, 그래서 이제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 밥을 먹고 났더니 그분이 밥값 좀 하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밥값이 뭐였는지 아세요? 센터 자리 채워주는 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청주에서 스폰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러 오시는데, 멀리까지 사람이 없이 비어 있으면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자리 좀 채워달라.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자리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끌려가서 또 자리 채워주고, 이렇게 하다가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끌려가게 됐어요. 끌려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회장님의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기업의 오너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에. 기업은 보통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될 생각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니 부자 될 생각을 누가 안 해?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을까?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목 놓아서 제발 부자 될 생각을 좀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시스템을 만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 일에 대해서 제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만들었으니까.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다 상관이 없다. 근데 꿈을 갖고 그 꿈이 너무 간절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부자 될 생각부터 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래요. 근데 제품을 쓰고 있는 내가 고객인데 무슨 내 성공을 위해서 경영 목표 첫 번째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돈을 벌어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잘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배우고 공헌하는 곳으로 골고루 흘려보내면서 사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잘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든 고객들이, 애터미의 모든 고객들이 이 애터미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그때는 몰랐죠. 근데 참 생각은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눈앞에 내 앞에 닥친 일만 맨날 이렇게 처리하고 그거 다 하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큰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목별로 쭉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사는 부분을 딱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자도 아니었고 현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만족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 4명이서 32평 아파트에 살면 됐지 뭐 더 큰 집이 필요해? 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리고 차가 없었는데 남편이 생일 선물로 마티즈를 사줬어요. 차가 없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더 큰 차, 더 좋은 차 잘 모르기도 했지만 필요 없어. 난 지금 너무 만족해. 이렇게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않냐, 더 좋은 차를 타야지 이런 거에 가슴이 떨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사랑하고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만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 살아왔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막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들었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슴이 떨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농사 짓는 것도 어찌 보면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농사 짓는 거마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도시로 올라와서 엄마 아빠 이제 기술이 없으니 이제 사남매를 먹여 살려야 되니 당신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청소부 하시고 파출부 하시고 온갖 험한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 사남매를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돈이 없어 서름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저 또한 학교 생활, 우리 이제 자녀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러웠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그 사춘기나 이럴 때 온통 머릿속에 돈 생각이 있었어요. 나 빨리 졸업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돈 좀 갖다 주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던 아이였고 실제로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같이 보탬이 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남편은 현모양처를 원했습니다. 저희 이제 시댁 집안이 다 어른을 모시고 살았던 집안이라 늘 따뜻한 밥이 있는 집이었어요. 이제 남편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늘 간식과 따뜻한 밥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살림만 하면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벌이가 없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서 잘 규모 있게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덮고 살아왔던 세월이 10년이었어요. 10년 만에 애텀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서 우여곡절 끝에 날 여기 앉혀놓고 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애터미가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연결시키더니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저 얘기를 왜 듣게 하는 걸까? 나한테 이거 듣고 이거 해결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계속 무서워서
두려워서 덮어두고 살았던 그 부분을 딱 펼쳐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이제 우리 사남매 키우느라고 애쓰셨잖아요. 저희 사남매는 다 출가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기 살림, 자기 가정들 챙기기도 사실 버거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느라고 당신들은 노후 준비 하나도 못한 채로 나이가 들어버린 상태. 그런데 아직은 건강하셔서 두 분이 벌어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일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를 상상해 봤어요. 그럼 부모님이 일을 못해서 생활비가 없으면 자식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4명씩이나 되잖아요. 4가정에서 두 분을 이제 책임지는데 생활비 정도 대드리려면 한 200만 원씩 있어야 되겠네. 그럼 한 가정당 한 50만 원씩 걷어야 되겠네. 그런데 내 그 사남매 중에 제일 형편이 나은 사람이 전데, 그나마 제가 50만 원을 매달 내는 게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닥치면 제가 뭐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뭔가를 해결해 가긴 했겠죠. 그렇지만 부담스러웠겠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못 나가지고 뭐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한 마음, 항상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랬던 부모님이 당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든 아이들한테 내가 이걸 준비 못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 형편이 어려울 텐데 이번 달에는 우리 생활비를 줄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달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얀 거짓말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실까요? 아니겠죠. 자, 그럼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생활비 정도야 어떻게 해서든 부담스러워도 해나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계속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자식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품어질까?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어떻게 키운지 뻔히 아는데 우리를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들 마음속에 그 부모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는 자체가 저는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여느 부모님들처럼 편안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노후까지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장님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때 제가 평범한 게 그냥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내가 한번 우리 부모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비를 책임지는 딸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저의 꿈이 됐어요. 그 꿈이 저는 간절했고, 이게 제가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이제 부모님의 노후가 바로 펼쳐지게 되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응? 근데 막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면 그대로 정직하게 결과는 나오는 거지만 해가는 과정, 내 마음을 추스리는 이런 것들이 힘든 거지. 할 때 저도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서는 인맥이 없으니까 우리 스폰서님과 상담하다 보니 그럼 우리가 콜드 컨택이라도 다녀보자. 그래서 모르는 상가에 막 돌아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4시쯤에 어떤 곱창집에 들어갔는데 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고 나오는 우리한테 왕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 전에 잡상인이 와서 오늘 하루 다 장사 망쳤다 막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소금사리를 맞을 거라는 상상을 해봤을까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지도 않았을 거고, 행동을.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도 경험해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부분, 교회에서 뭐 누구네 집 며느리가 돈독이 올라서 저러고 다닌다더라 막 이런 소문들, 그다음에 전화를 제일 친한 친구가 받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진 않았어요. 어떤 친구가 자꾸 저는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진짜 쟤는 내가 콩으로 매주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하루는
너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왜 꼭 그걸 다단계로 해야 되냐? 왜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다니냐? 응?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 너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제가 한 번은 그냥 결단하고 말했어요. 너가 나랑 관계가 끊어져도 난 이 말을 해야겠다.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책임질 거 아니면 나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너 이 제품 안 써줘도 돼. 그리고 그 친구랑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지만 이 꿈이 저를 다시 이 자리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저는 수년간 우리 부모님께 300만 원 넘는 돈의 생활비를 지금 드릴 수 있는 딸이 됐고, 허름한 빌라에서, 감사합니다. 자, 허름한 빌라에서 32평 아파트로 부모님 명의로 집을 턱 사드릴 수 있는 딸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애터미 하면서 제일 제 자신을 폭풍 칭찬해 주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생활비는 먼저 드리고 있었는데 그냥 엄마 계좌로 이체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근데 집이 바뀌니까, 그 허름한 빌라에서 짐이 내려와서 32평 아파트로 엄마 짐 이삿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꼭 느껴보셔야 되는데, 이게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은경아, 너 진짜 잘 견뎠다. 너 진짜 대견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후도 물론 해결이 됐고, 하다 보니 제 노후까지, 저희 부부의 노후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꿈을 키워주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어려워도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부담 갖고 일하게 하지 않는 와이프가 됐어요. 저 좀 멋있지 않나요? 며칠 전에 제가 중국을 가는데 그 게이트에서 이제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권과 탑승권을 딱 이렇게 하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해외 비즈니스를 하러 나가는 제 모습이 참 멋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게 바로 애터미가 저에게 만들어준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PPT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AI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AI로 PPT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네도 학교에서 이걸 이제 하는데 이런 것도 해보게, 지금 우리 리더들한테 AI 그 경연대회도 막 시키고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막 챙겨주는 회사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노후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오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올 거고 저에게도 올 거고. 그러면 이 노후가 전에는 그냥 정년 퇴임하고 나면 그냥 몇 년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일이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오래 살죠.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고서도 30년, 40년, 50년을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 60대 젊고 창창한 나이긴 하지만 일의 종류가 달라지죠. 내가 일을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내가 나이가 먹어갈 건데 죽지를 않아. 일은 못하는데 돈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생각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돈 벌어봤지만 돈이 남던가요? 안 남죠.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지만 조금 더 많이 버는 사람은 그냥 좀 더 여유롭게 먹고 사는 것 뿐이 아니었나요? 그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시대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어?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어디서 만들어? 제가 지금 어디서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더미. 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 그 아마존 창시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분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분한테 질문을 많이 한대요. 앞으로 어떤 게 변화될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입의 구조를 만든다면 정말 변하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놔야 리스크가 적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혹시 그때 생필품을 안 쓰고 사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사재기 해놓고 막 이랬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이거 딱 애텀이다. 생필품을 소비하는 거는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맞나요? 그럼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른 일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왜 애터미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애터미 만나기 전에도 샴푸 쓰고 화장품 사고 어딘가에서 사서 쓰셨었잖아요. 그 소비를 바꿔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쓰던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 나한테 소비자로서 이익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게 오케이 되면 바꿔 쓰는 거예요. 소비자는 어차피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다단계 제품 아무리 좋고 싸도 안 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쓰는 것이 나한테 이로운 것인가. 그 소비 그대로를 그냥 한번 바꿔 써보라는 거고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소비를 바꾸고 그 소비가 누적이 돼서 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결국 지출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지금 애터미의 그 소득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공감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오늘 보상 플랜 들어보고 제품 들어보니까 제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증을 제가 해드리는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품 검증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제품을 계속 쓸 것 같으면 아까 그 보상 플랜이 여러분한테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보상 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꿈을 갖고 결심만 하면 그리고 그 꿈이 간절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면 이 시스템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남은 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성공해 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죠?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적신호인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난 지금 빚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상금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바로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와 대출을 돌려막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적신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해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못해요. 나 빚 갚아야 돼서 지금 가서 일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빚 갚느라고 20년, 30년, 40년을 빚만 갚다가 시간 다 보내신 분들 있지 않나요? 자, 그렇게 평생을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빚을 갚았어요.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난 나이가 들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애터미 안에서 지출이 소득이 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이 정보를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서 똑같이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떤 구조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빚을 갚았어요. 자, 갚았는데 나한테 뭐가 남아 있어요? 세월은 지났지만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남아 있죠. 그 구조로 인해서 나는 남은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번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느 곳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가?
그 생각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는 또 청신호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난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누군가 벌어주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수입원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겠죠. 그걸 또 만들기까지 노력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비상금이 조금 있기도 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 가족 챙기기에는 난 부족한 게 없어. 회장님이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 챙기면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그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터미를 보상플랜 들어보니까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게 결국 내 성공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세일즈 마스터 만드는 게임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나처럼 돈을 버는 사람을 계속 좌우해서 만들어내야 내가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내 파트너를 돕는 것이 결국 내 성공을 불러오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유가 있고 하지만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삶보다 내가 좀 더 넘쳐서 여유로워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런 더 멋진 삶을 한번 꿈꿔보지는 않으실까요? 그리고 내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이 정보를 못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윤택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더불어 내 수입이 더 커져서 더 많은 돈들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 기왕이면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내가 어떻게 되겠어? 저 사람이랑 어떻게 하다 됐겠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못할 이유를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게 보통 사람이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 한대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한대요. 그럼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성공이라는 걸 해보고는 싶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성공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방향대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어때요? 좋죠? 자, 지금 계속 제가 생각 이런 말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죠? 생각만 한다고 뭐가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성공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 이렇게 꿈을 잘 꿨던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다 성공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 죄송하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좀 감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생각해보자 했잖아요. 자,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운전하고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후원하러 가는 멋진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턱턱 도와줄 수 있는, 그래 놓고도 내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아파요.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하는 사람보다 내가 병원비 다 내놨으니까 너는 치료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각자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눈 떠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전염돼서 저기까지 표정이 막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삶에 쩌들어서 상황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었던 것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 마음 먹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보실란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외쳐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앉아서 외치는 것보다 서서 외치는 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호,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박자를 잘 맞춰야 되니까. 나 송은경은 나의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나 송은경은 나의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 정말요? 다시 한번 시작! 나 송은경은 나의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